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암호화폐를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보면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크립토와 화폐라는 뜻을 가진 커런시의 합성어로 분산장부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중앙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2009년 그의 포럼 글을 보면요, 중앙은행은 통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신뢰되어야 하지만 이 피아트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를 위반한 사례로 가득합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보유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하는데 신뢰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을 예비금으로 거의 채워넣지 않고 대출 거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라는 대목이 있고, 또 보시면요, 개인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자에게 신뢰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항상 다른 고려사항에 대한 원칙이나 가중치나 그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대목 등을 통해서 기존 신용화폐와 이것을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의 단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솔루션으로 이 돈이라는 개념에도 제3자 중개인 없이 신뢰를 두고 거래할 수 있는 암호학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돈, 즉 비트코인을 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언급을 한 것처럼 신용화폐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몇몇 국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그 해당 국가의 정식 법정화폐로 채택이 되었고요, 전 국민에게 이 비트코인이 나뉘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휘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는 이 IMF와 같은 기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는 아마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용화폐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미래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할 국가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어떻게 법정화폐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먼저 탈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내를 벗어나서 글로벌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수많은 국가가 초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용화폐의 가치가 너무 급속도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그 국가의 신용화폐를 손에 쥐고 있다면 더 손해를 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킬 때와 계산을 할 때의 음식 가격이 다르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폭락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향의 가치 변화를 보여온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돈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성인 중 50%가 넘는 인구가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2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내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체감하시지 못할 겁니다. 현재 계시는 곳에서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셔도 수많은 은행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은행의 수익이 나질 않아서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지역과 국가도 존재하고요. 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아이디 발급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를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계좌를 오픈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의 데포짓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 오픈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상당수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세계의 모든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거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엄연한 법정화폐이며 또 어느 나라에서는 투자 상품으로 여겨졌다가도 비상시에는 금보다 더 귀한 돈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상품화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기존의 신용화폐보다 돈의 속성을 더 가깝게 지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신용화폐보다 휴대성이 더 뛰어납니다. 심지어 현재 금보다도 더 빠르게 거의 빛의 속도와 흡사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동전이나 지폐는 부식이 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신용화폐가 나눌 수 있는 단위보다 더 잘게 분리가 돼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성도 더 뛰어납니다. 또 암호화폐는 신용화폐가 교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더 많은 자산들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화폐는 근본이자의 폐지 이후 가치 저장의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암호화폐는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최대 발행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 주기율표에 있는 그 어떤 물질들보다 돈이 될 수 있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파이코인은 제가 보여드린 이 표의 대부분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파이오니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소액의 상품들이나 서비스가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들이나 서비스가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파이 생태계는 쉽게는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정도의 가치를 담는 경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도 없고요. 하지만 현재는 금과 같은 고가의 상품이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되거나 실제 해외나 국내에서는 이제 보석류를 파이코인으로 받기 시작하는 곳도 생겼고요. 차량 매매도 P2P 거래로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항공권을 포함해서 해외여행으로 파이코인으로 받기 시작하는 에이전시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화폐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게 법정화폐의 지휘권을 획득하기 그 전의 화폐 현상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히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증명을 하지 못한 특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는 현재까지 가치의 저장성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즉 파이가 현재의 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이 가치 저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희소성이나 역사성과 같은 탈중앙성, 블록체인의 보안성들이 증명이 된 경우에만 파이코인도 이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는 현재 중앙화된 노드로 유지가 되고 있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이기 때문에 코어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프로젝트가 중지가 또는 종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소수의 의지에 따라서 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가치의 저장의 특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금이나 비트코인은 누가 임의적으로 그 존재성을 없애거나 희소성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저장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파이의 탈중앙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사성이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지정학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들어오겠죠. 규제의 압박이라든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쉽게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견뎌내는지 탈중앙성이 훼손이 되지 않는지를 여러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런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파이 네트워크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